여러분, 때로는요, 단 한 장의 종이 때문에 한 사람의 완벽했던 세계가 통째로 무너지기도 합니다. 이게 바로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.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박살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의 예언에서부터입니다. 망진 자는 호야니라. 무슨 뜻이냐고요? 바로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라는 건데요. 아니, 이 아주 오래된 예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가족의 운명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일단 여러분, 호라는 글자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파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저기 성벽 밖에 있는 무서운 적일까요? 아니면 어쩌면 가장 믿었던 바로 그 내부의 누군가일까요? 이 질문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저랑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이 세 개의 왕부터 만나봐야겠죠? 바로 윤직원 영감입니다. 이 사람은요, 자기만의 질서와 돈으로 완벽한 평화, 그니까 그가 말하는 태평천하를 만들었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. 근데 과연 그럴까요? 윤직원 영감의 이 태평천하가 사실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보려면요. 그의 과거랑 현재를 딱 비교해 봐야 해요. 보세요. 과거에 화적한테 모든 걸 뺏겼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에이, 망해버려라 하고 저주를 퍼부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요. 일본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기 재산을 딱 지켜주니까 이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부르면서 거의 숭배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폭풍 전의 고요함 그런 걸까요? 이야기는 이제 막 점심을 먹으려는 평범한 가족 식탁에서 시작되는데요. 근데요, 여기는 절대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에요. 윤직원 영감이 자기 제국을 딱 통치하는 아주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무대라고 할 수 있죠. 윤직원의 세계에는 두 명의 후계자 후보가 있어요. 여기 왼쪽에 보이는 늘 못마땅한 손자 종수,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집안의 빛나는 별, 바로 종학입니다. 윤직원은 자기의 모든 것, 가문의 명예, 재산, 미래, 이 모든 걸 바로 이 종학이한테 올인하고 있어요. 진짜 그야말로 가문의 희망 그 자체죠. 그리고 그 야망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이에요. 뭐냐면 종학이를 경찰서장으로 만드는 겁니다. 아니, 왜 하필 경찰서장일까요? 그건 바로 그의 그 위태위태한 태평천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권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 종학이 어깨에 달려있는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나 견고해 보였던 그의 세계에 곧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모든 걸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불길한 소식이 이제 막 문 앞에 도착했거든요. 윤직원 영감의 그 지루한 훈계가 한창일 때였어요. 갑자기 정적을 깨고 한 남자가 불쑥 들어옵니다. 바로 아들 창식이에요.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죠. 아들을 보자마자 윤직원 영감이 뱉는 첫 마디, 와, 진짜 과관입니다. 이놈아,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? 돈 달라러 왔냐? 라고 해요. 이 차가운 말 한마디에 돈이 세상의 전부인 그의 세계관,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부자 관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. 하지만 아들 창식의 손에 들려있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. 저 멀리 도쿄에서 온 딱 한 통의 전보였습니다. 바로 이 알디 얇은 종이 한 장이 이제 곧 모든 걸 박살낼 예정입니다. 도대체 그 전보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었길래요? 자, 이제부터 이 가부장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그 폭발적인 순간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전보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. 하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죠. 종학이가 경시청에 붙잡혔답니다. 이건 그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가장 단단한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한 바로 그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. 근데 체포 사유는 더 끔찍했어요. 바로 사상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? 이 정체불명의 단어는 윤직원 영감한테 그저 혼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. 자, 여기서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.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라는 건요, 그냥 좀 다른 생각,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. 계급제도를 완전히 뒤엎고 일본 통치에 저항하는
아주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윤직원 같은 지주의 재산과 질서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니까 이건 그에게 있어선 최악의 배신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진실을 알게 된 순간, 그러니까 자기 손자가 사회주의자라는 걸 깨달은 순간, 윤직원은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. 그런 쳐 죽일 놈,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. 이야,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문의 희망이라며 애지중지하던 손자였잖아요. 근데 그 사랑이 순식간에 끔찍한 살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. 그의 분노는 곧장 이 식민체제를 옹호하는 걸로 이어져요. 이렇게 태평한 세상에 대체 왜 그 불안당 같은 놈들 폐에 들어간단 말이냐 하고 소리치죠. 바로 이 대사 한마디에 그가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모순적인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. 그의 절규를 한번 찬찬히 뜯어볼까요? 화적대가 없어서 안전하다. 재산 뺏어가는 탐관오리도 없다. 순사들이 내 재산을 이렇게 잘 지켜주니 얼마나 고마운 세상이냐 이거예요. 이게 바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윤직원표 태평천하의 진짜 모습인 거죠. 이 분노는 결국 광기로까지 치닫습니다. 제일 아끼던 손자의 재산을 싹 다 팔아서 그 손자를 잡아간 바로 그 사회주의자 잡는 경찰서에다가 기부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죠. 와, 이거 정말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? 이건 뭐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스스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우리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이 모든 난장판이 처음에 봤던 그 불길한 예언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. 자, 이 예언을 다시 한번 보시죠. 망진 자는 호야니라.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. 이제 이 문장이 아까랑은 완전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?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. 자, 왼쪽에 진시황 좀 보세요. 그는 바깥에 적인 오랑캐 호가 너무 무서워서 만리장성까지 쌓았잖아요. 하지만 정작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누구였죠? 바로 내부의 아들 호해였습니다. 오른쪽에 윤직원 영감도 똑같아요. 바깥에 적인 사회주의 불안당들을 그렇게나 경계했지만 결국 그의 태평천하를 박살낸 건 가장 믿었던 내부의 손자, 종학이었죠. 참,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나 봅니다. 왕의 울부짖음이 멈추고 난 뒤에 남은 건 그저 침묵뿐입니다.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얼어붙어 버렸죠. 소설에서는 이 순간을 장수의 죽음을 본 군인들 같다라고 묘사하는데요.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. 한 세계를 지배하던 이념이 죽어버린 거고 그게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거죠. 결국 이 소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소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그런 완벽한 세계는 결국 가장 믿었던 내부의 균열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